네, 오전TV 스트레이트입니다. 캐나다 소식 전해드릴게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토론토 주택시장이 전례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반적인 평가인데요. 그래서 이 주택의 적절한 구입 시기, 이런 문제에 대한 첫 집 구입 희망자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중개사 로열 페이지하고 필소퍼 회장이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내놨는데요. 잠깐 부문별로 좀 정리를 해보죠. 앞으로 이 주택시장은 판매자 중심의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기록적인 저금리 시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택 구입 관심이 높아지는 게 당연한데요. 반대로 또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면서 주택 소유자들이 판매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주택시장은 결국은 판매자보다는 구입자가 더 많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도심 수요는 또 여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네요. 필소퍼 회장은 이와 관련해서 탈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재택근무가 가능하거나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를 갖춘 베이비 부모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하면서 밀레니얼 세대는 여전히 도심 콘도라 할지 저렴한 일반 주택에 관심이 더 높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일면 당연한 것이 이 밀레니엄 세대들은 아직 자금력이 커다란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역부족이겠죠. 그래서 저렴한 일반 소유용 주택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아니면 콘도를 선호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구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 전문가들은 캐나다는 이민자가 다수를 이루는 그런 모자이크 커뮤니티인 이상의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와 같이 일시적인 이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계속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소포 회장은 또 주택시장은 주식과는 다르게 구입 시기를 특정할 수가 없다고 전제하면서 현재 주어진 재정 능력과 환경 그리고 가족 구성원 수 그리고 가족들의 생활 패턴 등에 따라서 본인이 여유가 있을 때 적정한 장소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는 일반론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탈도시화 현상은요. 가까운 장래에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상황이 바뀔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 물론 바뀔 수 있다라고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주택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탈도시화 현상이 휩쓸려서 자꾸 외곽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거나 조만간에 주택시장의 환경이 정상적으로 되돌아오는 어떤 모멘텀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는 도심에 있더라도 계속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맛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이든 거주의 목적이든 탈도시화를 겨냥해서 외곽 지역에만 눈여겨볼 일도 아니다. 소포 시장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후에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민에 관한 얘기가 좀 들어와 있네요. 연방 이민장관이 최근 이민 정책에 대한 방향을 밝혔지만 관심사인 시민권 신청비 무료화 약속, 이 약속에 대해서는 아직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마코 맨디치노 연방 이민장관은 앞으로 수년간 이민자를 역사상 가장 높은 40만 명 선까지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하면서도 특히 임시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유학생의 유치를 위해서 영주권으로의 전환이 보다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관련 정책을 개선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해 줬습니다. 맨디치노 장관은 또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온라인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의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전제하면서 캐나다는 온라인으로 시민권 선서식을 진행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덧붙여줬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수수료 면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 즉답을 피하고 얼버무리고 말했습니다. 연방자유당은 지난 2019년이었죠. 총선 당시의 공약으로 시민권 신청 비용 $530, 성인의 경우입니다. $530를 전면 무료화하겠다고 공약했던 바가 있습니다. 전 스티븐 하퍼 보수당 정부 당시에 어떤 2014년에도 시민권 신청 비용을 $100에서 $530로 대폭 인상한 바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시민권 거부 시 돌려주는 비용 $100더 얻는다고 한다면 성인 1인당 부담금은 현재 $6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무료화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현재는 코로나 와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 또 확답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어쨌든 자유당 집권 공약입니다. 자유당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집권하고 있는 한 이 약속은 언제건 꼭 지켜줘야 될 그런 약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키겠죠.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이 PCR 음성 확인서를 받기 위한 코로나 검사들 받으시지 않습니까? 온타리오주의 여러 의료기관이나 샤퍼스트롱마트에서 받을 수는 있는데요. 검사 예약 72시간 전에 음성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라이프랩 등 일부 사설 의료기관, 의료검사기관은 음성 확인서 발급 시간을 36시간, 48시간, 72시간 등으로 지정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50에서 $300로 검사소마다 각양각색입니다. 이 발급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로 해외여행을 할 때 필요한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이기 때문에 이게 72시간 내에 문서로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성 확인서에는 여권과 동일한 성명과 그리고 시그네처 서명이 있어야 하고 검사자의 이름 그리고 검사 결과 그리고 발급 일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만 6세 이하 6살 이하의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이 면제가 된다고 하죠. PCR 음성 확인서에서 인정되는 검사 범위는 유전자 검출 검사라고 합니다. 실시간 종합효소 연쇄 반응 PCR에 한해 인정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현장 검사소에 가시면 설명과 더불어 검사를 받을 수 있겠죠. 발급 시점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라는 것. 그것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남북 간의 문제의 해결에 아주 마지막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각오를 밝혔던 것 같은데요. 이 말을 누군가가 했었죠. 분리선은 너무나 쉽게 넘을 수 있는 것인데 역사적인 이 자리까지 11년이나 걸렸습니다.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마주 앉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마디였습니다. 김정은은 잃어버린 11년이라는 표현을 참 여러 차례 썼는데요. 지난 시기처럼 아무리 좋은 합의나 글이 나와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낙심을 주지 않겠나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가 말했던 지난 시기라는 것은요,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0월 4일 14 남북 정상회담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때 담긴 합의문의 내용은 지금까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김정은은 잃어버린 11년의 책임을 은근슬쩍 남한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핵 개발로 제재를 자초한 책임은 아예 모르는 척한 셈이죠. 사실 14 합의는 발표 당시부터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약속이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을 총망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임기 4개월 남은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퍼부어야 되는 이 약속, 이걸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들었죠. 의구심은 현실로 나타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임기 말의 정권들하고는 섣불리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교훈을 아마 이때 절감했을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거듭되는 제안에 북한은 꿈쩍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냉랭한 분위기도 남은 임기,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절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문 대통령도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던 일을 차분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고야 말겠다는 가속 페달을 더욱 세게 밟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선택이 어떤가 분석해보려면 최근에 있었던 인사를 보면 압니다. 정의용 전 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에 지명한 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협상에 나간다면 속도감 있게 북미 및 남북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대로 남한과 북한, 그리고 북한과 미국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게 그의 마지막 미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로 완성되어 있는 정의용 외교장관, 서훈 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 3톱 라인이라면은 이게 바로 김대중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에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들로 메꿔진 겁니다.
남은 임기 안에 반드시 뭔가를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확연히 읽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서 5년 임기, 대통령 임기와 똑같이 임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순식간에 밀려난 것도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직하게 같은 길을 가겠다는 집념 혹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경건함은 높이 살만한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연한 현실적 감각은 완전히 결여된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새 행정부와의 인식 차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 정상회담을 성과 없는 사진 찍기 행사, 리얼리티 쇼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사이를 틈탄 북한의 핵무장 강화를 전혀 억제하지 못한 실패한 규정으로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김정은의 머릿속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을까요? 바이든 행정부의 동향을 탐지하고 향후 행보를 예측하는 것으로 아마 꽉 차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정부의 이런 소리 저런 소리는 들어갈 틈도 없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대화든 도발이든 먼저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 자명합니다. 김정은은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고 8.5동당 대회에서 밝혔던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는 우리는 5년 전에 비해 강해졌으며 시련 속에서 더더욱 강해지고 있다. 그렇게 외쳐댔었죠. 남한과 북한과 미국 정상회담에 응하면서도 부단히 핵무력을 증강시킨 데 대한 만족감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김정은의 노림수는 올해서 당대회에서 비핵화란 단어를 단 한 차례도 쓰지 않으면서 공화국 무력의 증강만을 30여 차례나 강조한다면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라도 비핵화를 그동안에는 주장해왔던 북한이 속셈을 완전히 까내서 드러내면서 군축회담을 주장하고 나올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한반도 운명은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치열한 수싸움이 이미 시작됐는데 한국은 오직 한 길 싱가포르 방식으로 돌아가자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한쪽은 시간이 자기들 편이라고 우기고 있고 한쪽은 시간이 얼마 없다며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사가 그렇습니다. 싸움이건 담판이건 합의건 서두르는 쪽이 항상 손해보고 항상 패배하기 마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의지, 이건 의지 차원을 넘어서 거의 짝사랑이라고들 많이 하죠. 저희 민간의 눈으로 보기에도 사실 이건 거의 짝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짝사랑은 저쪽에서 어느 정도 받아줘야 짝사랑이 합사랑이 되고 그리고 바라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쉐그린이라고 하는 듀엣이 있었죠. 얼간이 짝사랑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게 어렴풋이 생각나서 한번 불러봅니다. 옛날에 얼간이 살았는데 동네 아가씨를 짝사랑했더래요. 어느 날 그 아가씨 우물가에 앉았는데 얼간이가 다가가서 손목을 잡았더래요. 옛날에 얼간이가 살았는데 동네 아가씨를 짝사랑했더래요. 어머 이러지 마세요. 우리 엄마 보시면 큰일 나요. 옛날에 살던 얼간이 동네 아가씨를 그토록 짝사랑했더래요. 어느 날 그 얼간이 있는 용기를 다 내어서 그 아가씨 다가가서 뽀뽀를 했더래요. 어머 이러지 마세요. 우리 엄마 아시면 큰일 나요. 옛날에 얼간이가 살았는데 동네 아가씨를
짝사랑했더래요. 현실로 옵니다. 옛날에 얼간이가 살았는데 윗동네 불량배를 짝사랑했더래요. 어느 날 그 얼간이 있는 용기 다 내어서 그 불량배 귀를 잡고 뽀뽀를 했더래요. 아니 이러지 말라오. 특등 모자리들하고는 얘기 안 한다. 아무리 치근데도 뒷동네 남매들은 겉을 떠도 안 보는데 칭얼대며 구걸을 해요. 임기 5년 다가도록 짝사랑만 해오다가 뒤통수 얻어맞고 쩝쩝대며 돌아섰대요. 뭐야 어디래 이러네. 남조선 아이들은 우리하고 말상대가 아니야 야. 아무리 치근대도 윗동네 남매들은 겉을 떠도 안 보는데 칭얼대며 구걸을 해요. 임기 5년 다가도록 짝사랑만 해오다가 뒤통수만 얻어맞고 쩝쩝대며 돌아섰대요. 뒤통수만 얻어맞고 쩝쩝대며 돌아섰대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최고위, 특히 남북관계 다루시는 정책은 정말 원사이드 러브로서는 해결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지 알면서 어깃장이신지 답답할 때가 민초들 사이에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얼차리셔서 남북 문제만큼은 짝사랑 아니고 균형의 밸런스 갖춰서 자기 주장 확실히 하시면서 헤쳐나가야 그것이 원하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얼간이처럼 짝사랑을 했다가는 한 길로 가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뒤통수만 얻어맞고 쩝쩝대며 돌아서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읊어봤습니다. 오늘 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